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한 일이고 공부하는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업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업장 소멸입니다. 최근에 또 교도님들께서 대각개교절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주보로 계속 매일 이렇게 기도 정성을 쏟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법회 때에도 항상 전에 참회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회문을 항상 공부를 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내가 참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그래도 원불교 학과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참회를 공부를 했는지 이 부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다들 업장이 두텁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장이란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업장이란 말과 행위 또는 마음으로 지은 악업으로 인해 나타난 장애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장들이 나와 대조를 했을 때 지금 나의 업장이 두텁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이유를 생각했을 때 바로 전생과 현생을 거쳐서 알게 모르게 그 악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왜 상대방과 그 결과가 다를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도 참 마음이 꺾일 때도 있고 무기력할 때도 있고 허탈할 때도 있다라는 그런 심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장이라는 게 결국은 큰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업, 생활, 직업,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의 업장이 너무나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업장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 공부가 그나마 좀 잘 된 상태면 이 업장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데 반대로 마음 공부가 좀 잘 되지 않았으면 이 업장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이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그렇다면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업장에 끌려다녔을까를 반조를 해보게 되었는데 저도 그래서 저의 좀 과거를 한번 또 돌이켜보니까 과연 나는 어떤 업장에 이끌렸을까 한번 과거부터 살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키가 작았습니다. 좀 몸도 왜소했고요. 그래서 모두들 지금 어렸을 때 막 하나의 컴플렉스는 한 개씩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키였습니다. 물론 엄청 작은 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 세계에서 또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뭔가 항상 주눅이 들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원인이 되어서 학창시절에 좀 자존감이 없는 상태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발표도 하고 나의 주장을 말할 수도 있었는데 항상 그 착하다라고만 느꼈는데 사실 착한 게 아니라 남들한테 쓴소리를 못하는 그런 겁쟁이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이 두려운 업장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결여된 업장을 결국은 저는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그렇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성인이 되니까 더욱더 이게 나에게 큰 업장이다.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 이 대산종사님 법어를 또 읽으면서 대산종사님께서 훈련편 13장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계도 쓰지 않고 놓아두면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막 공부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본성이 가려지고 오욕과 번뇌로 가득 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막 공부를 통해서 3대력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기질까지도 변화시키는 공부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이런 업장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장을 그래도 제거하는 공부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였고, 여러분들 가정에 다들 밥솥이 한 개씩 있을 겁니다. 밥솥을 보면요, 이 똑같은 밥솥을 이제 우리가 쌀을 계속해서 먹으면 밥솥을 관리를 잘하지 않고 밥솥을 항상 막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밥솥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않고 하면 밥맛이 어느샌가부터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밥맛이 조금씩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밥솥 관리를 잘 못하면 심지어 밥솥이 고장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삶도 밥솥의 얼룩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 맛이 변질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었지만 성장하면서 수많은 업장들에 의하여 마음이 더럽혀지는데, 그러한 찌든 얼룩들을 조금 우리가 청소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이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밥솥을 고치지 않고 그냥 맛없는 밥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업장을 제거하는 것이 원불교인 공부로서, 원불교 교도로서 이 업장 소멸을 우리 공부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제거하는 지혜를 배우는 그런 자세를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 업장을 제거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다라는 갖고 막 저의 컴플렉스의 원인을 막 분석을 하고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20살 때부터 제가 좀 운동을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20살이 되면 성장기가 끝나기 때문에 키는 좀 크진 않아요. 근데 옆으로라도 좀 키워보자. 위로는 크지 못할지언정 옆으로 키워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말랐거든요. 멸치였는데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해서 그래도 좀 통통해지고 살도 차오르고 근육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 운동이 습관이 되고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변화를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마음의 변화가 딱 바로 보이지 않아서 뭔가 그 변화의 그러한 직관력을 얻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 운동은 바로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저에게서는 그런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앞으로도 꾸준히 할 거고,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운동을 하려고 항상 마음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저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원불교 교무가 됨으로써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무는 이제 남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 어렸을 때 그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에 남 앞에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가는 그런 변화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항상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항상 직면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것을 내가 직면하고 도전함으로써 얻어지는 인과와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업력을 제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와중에 어느 날은 운동을 통해서 느낀 감각 강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은 턱걸이 맨몸 운동을 좋아해서요. 턱걸이를 열심히 이제 운동장 가서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안양교당에 있을 때인데요. 안양 그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비 오는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가서 운동을 하려고 거기 가서 그 턱걸이대 옆으로 갔는데, 근데 턱걸이대 옆에 물 웅덩이가 딱 생겨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 다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 웅덩이가 항상 신경 쓰였어요. 왜냐면 발이 젖을까 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다음 날에도 또 가고 다음 날에도 또 운동하러 가니까 물 엉덩이에 고여있는 물들이 점점 그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감상이 뭐였냐면 이 물이라는 물 웅덩이도 얕은 곳에서부터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깊은 곳이 가장 마지막에 그 물이 마르게 돼요. 이런 것처럼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이 다이어트 그때 당시 살을 빼려고 막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빼고 싶었는데 이 살이라는 것도 똑같이 지방층이 얕은 데는요 먼저 빠지는데요. 지방층이 두꺼운 뱃살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마르는 거랑 살이 빠지는 원리가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의 그 업장이라는 것도 있죠. 업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사람마다 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업장들과 업력들은 지방층이 얇고 물 웅덩이가 얇기 때문에 쉽게 좀 극복이 돼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근데 업력이 두꺼운 그 업장들이 사람마다 있더라고요. 다 다르게. 그것들은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발버둥 쳐도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게 운동하는 거랑 뭐 자연의 이치, 물이 마르는 거랑 사람의 몸이랑 업력들이 그 이치와 원리가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 업력들을 어떻게 내가 제거를 할까 고민하니까 단순히 생각해보니까 이 햇빛이 강하면요 물도 빨리 말라요. 그런 것처럼 햇빛과 같은 자극이 우리의 몸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살이 빠질 때도 강한 운동과 강한 수행 능력을 주어야 이 살이라는 것도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업력도 깊은 수행을 할 때야 그 업력이 빠지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업력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에는 햇빛만 주면 물은 마르고 살도 열심히 운동하면 살 빠지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우리는 운동 방법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우리의 업력을 제거할까 이거를 고민을 해보니까 또 이게 또 참회문에 이게 그 방법이 너무 이해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회문을 다들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공부를 하다면서 언어가 참 어려워요. 이게 한자로 돼 있고 그러면서 우연히 제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1장을 봤는데 참회, 사참과 이참에 대한 원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업장 소멸의 방법으로서 사참과 이참이라는 두 가지의 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먼저 사참은 외적인 현실 참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업을 우리의 과거의 죄업을 참회 반성하면서 선업을 짓고 고쳐 나간다라고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적인 현실 참회이기 때문에 끓는 물 위에다가 그러니까 끓는 물 바깥의 외적인 거죠. 그 외부에다가 차가운 물을 붓기 때문에 열이 식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 불을 약하게 만드는 외부의 도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선업을 쌓아서 지난 죄업을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는 보통 공부에 집중하려면 도서관에 가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야 좀 그나마 공부에 집중이 잘 돼요. 그런 것처럼 환경을 갖추는 것이 외부의 환경을 갖추는 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놓으면 그냥 바로 놓아지고 잡으면 또 자빠지기도 하지만 놓으면 바로 놓아지는 그런 너무나 나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 환경을 갖추지 않으면 내 목적을 이루는데 일심을 모으는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참이 결국은 우리가 오롯한 일심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갖추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지 않을까 그것이 외적인 현실 참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도 훈련편 15장에 이러한 본문을 해주셨는데요. 한 교도가 입선하기 위해서 선비를 저축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산종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 가서 무슨 수로 그 무섭고 어두운 삼세업장을 녹일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삼세업장이 돕는다는 말이 있나니 선방에 입선하는 것이 큰 광명을 받는 길이요 삼세업장을 녹이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방 문고리가 어떻게 보면 도서관 문고리가 될 수도 있고 헬스장 문고리가 될 수 있고 우리 교당 문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원불교라는 그런 회상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원불교라는 문고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전의 삶은 자존감이 없는 상태였고 굉장히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다면 이 선방 문고리, 원불교라는 문고리를 잡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수많은 이런 환경들, 도반들과 선후배 도반들을 만나고 지도교무님을 만나고 또 좋은 교도님들을 만나는 이러한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 외부의 선언, 즉 끓는 물 위에다가 갖다 부는 냉수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참인데요. 이참이 정말 저는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사참은 그나마 좀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는데 이참도 참 어려운 내용이라서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참은 또 대산조사님께서 교류편 71장에 내적인 진리참이다. 그래서 원래의 자성의 참모습을 깨달아 내 안에 번뇌망성과 업장을 녹이는 방법으로 밑에서 타는 꼴을 약하게 해서 그 근원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돌리는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가 빠를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경계를 당해요. 그리고 특정 경계에 어떠한 분노가 일어날 때 순간 그 일어난 화, 그 분노를 우리는 그냥 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나의 내면의 분노와 화를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분노가 일시에는 멈출지언정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단순히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그게 공부일까? 단순히 내가 사참을 통해서 경계를 그냥 바라보는 것, 그냥 그걸 참는 것만이 공부일까? 밑에서 타는 불이 그대로 끓고 있는데 그냥 외적으로만 내가 참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거는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밑에서 끓는 불을 약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계를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왜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이참의 공부이고 그래서 사참과 이참을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업장을 소멸하는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치면 병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통해서 이 병은 약물 치료인지 물리 치료인지 혹은 수술까지 해야 할 건지 진료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료하다가 안 되면 수술까지 받아요. 수술까지 하면 이게 수술을 통해서 모든 병이 다 낫겠지. 하지만 결국은 이 수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조건과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지 수술했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치료는 사람의 몸이 갖고 있는 자가치유 능력이 그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술 후에는 안정을 취해야 돼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참인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갖추어서 능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자가치유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이참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다, 성품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참의 참 수행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적인 진리 참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품을 회복하는 내적인 진리 참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품을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온전함을 차린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상한 1주에서도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근력을 키우고 싶어서요. 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봤는데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면요, 근력에 상처가 생긴대요. 근육에 근 조직에 섬유가 상처가 생겨서,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하면서 그때 이제 젖산도 쌓이고 근육통도 생긴대요. 그때 이제 영양소를 잘 흡수를 해줘야 근육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쉬고 좋은 영양을 섭취해줘야 그제서야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경계를 당했을 때 마음에 크랙이라고 해야 하나? 상처가 생겨요. 경계를 당했을 때 상처가 생기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내면 그 마음은 그냥 그대로예요. 마음의 상처와 경계가 일어났을 때 온전함이라는 그 영양소를 계속 넣어주면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또 이 몸의 원리와 마음의 원리가 같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경계를 마주했을 때 온전함이라는 영양소를 계속 섭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또 이제 운동을 하다가 턱걸이 하다가 어느 날은 순간 손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질 뻔했는데 그때 제가 신기하게요, 낙법으로 착지를 해가지고 부상을 방지했습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낙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내가 낙법을 취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평소에 운동을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알게 모르게 운동신경이 쌓였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 중에 그런 낙법을 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 공부도 결국은 평상시에 우리는 원불교 수행법은 그 수양력을 기르는 큰 방법이 연불법과 자선법이 있는데 다 이 온전한 마음 단전주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의 수양력을 기르는 수양법인데 그러한 훈련들이 결국은 무의식적이 쌓여서 우리가 경계를 당했을 때 내가 낙법을 쳐서 무의식으로 몸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만 우리가 경계를 당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감정이 이끌리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바탕으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업장을 해소하고 제거하고 더 좋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턱걸이를 할 때 제가 넘어졌잖아요. 땅에 넘어졌는데 낙법을 통해서 넘어진 것처럼 이왕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각박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상대를 항상 넘어뜨리려고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넘어뜨리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 실패도 맛보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왕 넘어질 거 그냥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경계를 그냥 우리가 회피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경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만났을 때 그리고 공부의 기회로 삼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을 차릴 수 있는 기회이고 그게 정말 큰 삼세 업장을 녹이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항상 맛있는 음식 앞에 이 식욕이 돌아서 맛있겠다 욕구가 올라오는데 제가 어느 날은 또 운동을 하다가 하나의 근육에 자극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딱 당기면서 맛이 좋다. 이렇게 맛이 좋을까. 운동을 하면서도 당길 때 맛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맛하면 혀의 감각으로만 맛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운동을 할 때도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단전주 선을 할 때도 이 단전에 그 맛이 있어요. 물론 항상 그 맛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느 때는 한 번씩 내가 여기 호흡을 하면서도 맛이 좋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결국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계를 당해서 온전함을 차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경계의 상황에서 제가 온전함을 딱 알아차리고 저의 그 원래 성품 자리를 회복했을 때 그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진짜 재밌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맛이 좋다, 재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맛이라는 것이 이 감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온전함을 차렸을 때 그 맛을 좀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연륜이 깊은 공부인들이기 때문에 경계를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온전함으로써 항상 좋은 영향을 섭취해서 사참과 이참을 동시에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업력과 업장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이 세상에 보은하고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역들과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함께 노력하는 공부인 되기를 노력하면서 이상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